주제 만나고 오셨다시피요. 굉장한 쟁점이 될 수 있는 섹터들 오늘 종합적으로 이분과 함께 종합 점검 해보겠습니다. 키움증권 이한결 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성함대로 한결 같을 줄 알았던 좋은 섹터예요. 네, 근데 맞습니다. 최근에는 그 한결성을 좀 의심하게 하는 구간에 놓여 있어서요. 하나씩 좀 저희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방산, 우주, 전력, 조선 등 다수의 종목들을 지금 커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네, 이들 섹터에서도 손바뀜이 좀 빠른데 지금 구간에서의 시장 분위기, 왜 이렇게 업황 좋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수급의 이동에 덜컹거리는 때가 많아졌다라고 느끼고 계시는지가 궁금하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이런 수급적인 불안함이나 이런 게 좀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대선 이후로 대선 수혜주로 지금 방산, 조선, 우주, 재건 등의 이제 여러 가지 테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이 산업재 종목들 전반적으로 이제 수혜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 내에서 이런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함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 수혜주 내에서도 좀 빈번하게 손바뀜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 종목은 차익 실현을 하고 덜 오른 종목으로 갈아탄다든지 이런 방향성을 이제 계속해서 좀 방향성이 계속해서 바뀌는 매매가 좀 매매 패턴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이 산업재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내년에도 업황이 좀 견고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장기적인 주가 우상향 흐름은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궁금해요, 연구원님. 네. 업황이 견고하면 주가도 쭉 갔으면 좋겠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수급 내에서의 빈번한 이동을 겪다 보니까 변동을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업종 하나씩 뜯어보면서 업황 체크 제대로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방산부터 볼까요? 최근에 방산을 둘러싸고도 한번 쿵 하다 보니 심란합니다. 일단 종전 얘기, 휴전 얘기가 이 방산주가 가는 길에 회방을 놓을 수 있나요? 네, 아무래도 사실 방산주가 처음 이제 주목을 받게 됐었고, 이제 뭐 수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각됐던 부분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제 중동 분쟁이라든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발하면서 이제 주목을 받았던 측면이 있던 만큼 이 종전 이슈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이 방산주 센티먼트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종전이 되더라도 방산주 내에서의 이 전반적인 업황의 방향성 자체는 방산 이후, 이제 종전 이후로도 전후 복구 수요가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이제 전쟁 기간을 거치면서 이 전쟁 당사자 국가 외에도 이제 주변 국가들까지도 지금 덩달아 이제 국방비를 이제 증액시키는 기조로 좀 돌아섰기 때문에 향후 중장기적으로 이런 이제 국방비에 대한 증가 추세가 좀 방향성이 바뀌는 일은 가능성은 적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국방비의 이런 기조 자체가 워낙에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제 짜여 나가다 보니까 향후 이제 5, 6년간 정도의 방향성은 꾸준히 이제 방위비가 이제 증가하는 기조로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방산 업황 자체는 견고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를 뭐 GDP의 몇 %로 계속해서 올릴 것이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자주국방 기조에 따라서 방산품 지출을 늘리게 된다면 K방산에게 있어서는 수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좋게 생각해 왔고 그런 기대를 주가에도 반영을 시켜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 반영시킬 건 많다라고 보세요? 충분히 지금 이제 아직까지 시장에 반영이 안 된 이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자체는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내년부터 이제 집권을 하고 나서는 나토 회원국들에게 방위비의 분담금을 좀 증가할 것을 요구할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행 지금 GDP의 2% 기준에서 3%로 좀 늘릴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나토 내에서 GDP의 3% 이상으로 방위비를 지출하는 국가가 1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방위비가 증가할 여력은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이제 뭐 나토 국가들 대상으로는 사업 기회가 좀 더 확대될 여지가 더 많이 남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내년에 있을 루마니아의 이제 보병 전투 장갑 차량 사업 같은 경우도 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폴란드 잠수함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더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이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러한 것들이 더 나중에 추가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이렇게 흔들릴 때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최근에 시선이 좀 뺏긴 쪽이 있습니다. 드론이에요. 일론 머스크의 발언 때문인데, 자, 그러면 현 시점 어디까지 하방을 열어놓고 전략을 짠다, 뭐 이런 관점이 중요해? 아니면 그냥 지금은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간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이미 이제 시장에서 방산주가 이제 전반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이제 방산주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이제 방산 전반적으로 이제 올해 연초 대비 시가총액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던 측면이 있던 만큼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됐었던 부분이 있고, 근데 다만 그런 부분은 이제 최근에 좀 급격한 조정을 거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 부분 좀 완화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미국 방산 기업과 비교해도 밸류에이션 면에서 이제 메리트가 많아진 시점이 됐고,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제 내년도를 바라봤을 때는 지금 내년에도 이제 수출 사업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실적이 더 개선될 걸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업체별로 내년에도 추진하고 있는 수출 사업들이 여러 가지 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수출 모멘텀을 체크해 나가면서 대응하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산주는 빅4 다 괜찮을까요? 이 중에서도 좀 더 매력적으로 본 종목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네, 그래서 방산주 내에서 탑픽은 한국항공우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좀 관심 있게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도에 신규 수출 라인업으로 KF21이 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주 내에서도 가장 이제 다양한 무기 플랫폼을 좀 수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K9, 천무, 그다음에 레드백, 그다음에 탄약까지 해서 이제 가장 다각화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그런 점에서 이제 내년에도 좀 장점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관심 가지고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 종목을 탑픽주로 또 압축해 주셨으니까요. 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우주항공도 궁금해요. 머스크가 트럼프 2인자가 되면서 우주항공주로 수급이 확 모였었잖아요. 지금은 좀 조용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산업적으로 업황적으로 봤을 때 현재 구간은 어떤 기회로 활용하면 좋아요? 네, 우주항공주도 지금 이제 한번 모멘텀을 탔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겪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년에도 이 우주 관련 모멘텀은 좀 지속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미국 내에서도 지금 우주 산업 관련하여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제들을 좀 완화할 걸로 좀 기대하면서 관련 사업들이 좀 더 이제 성장세가 전망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스페이스 X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좀 올라오기 때문에 관련해서 꾸준히 이제 우주 관련주들은 모멘텀이 계속해서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국내 차원에서도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스타링크가 이제 국내에 도입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자율주행이 되려면 상위 개념이 또 이런 우주항공 쪽에서의 통신, 뭐 여러 가지 뻗어나갈 건 많아 보입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오신 김에 여러분 다 점검 받아봅시다. 전력 설비요. 수출입 데이터 저희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수출입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월별로 사실 변동성은 좀 있는데, 그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획된 물량이 이제 어느 시점에 좀 많이 인도되고 어느 시점에 좀 덜 인도되느냐에 좀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실 지금 수주잔고가 계속해서 이제 수주잔고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또 이제 잔고가 올라가는 만큼 지금 그 수주 잔고 내에서의 이런 이제 올해 이제 신규 수주들도 수익성이 이제 재작년에 비해서도 더 좋은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주 단가 자체도 지금 미국 내에서의 이런 변압기 이제 PPI라든지 이런 생산 단가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부분이 수주 단가의 상승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수주 단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 수주 잔고의 질적인 개선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수주 잔고들이 이제 꾸준히 매출에 반영이 되는 이제 내년, 내후년, 27년 정도까지의 실적 성장세는 꾸준히 이제 계속해서 좀 이어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사실 이 이제 월별로 계속 이제 네. 나오는 이제 수출 데이터에 이제 사실 이제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수출입 데이터에 그렇게 쉬이 흔들릴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 그러면 사실 가장 대장주인 HD 현대일렉이 끌어가고 있는 전력 설비 주잖아요. 여전합니까? 아무래도 지금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가 미국 내에서도 지금 변압기의 이제 공급 부족이 가장 이제 극심한 곳이 초고압 변압기이고 네. 그 초고압 변압기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으면서 가장 좀 생산력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에서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경쟁사 대비해서도 수주 잔고 내에서 이제 미국 쪽 지역의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역별로 수익성을 나눠보면 미국 쪽의 수익성이 좀 가장 높은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 미국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외에도 지금 이제 다른 경쟁사들도 미국 쪽에서 이제 설비를 증설한다든지 아니면 국내에서도 설비를 증설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증설 모멘텀과 좀 수주 단가 측면에서도 계속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점차 밸류에이션 갭은 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HD 현대일렉트릭 중심으로 봐야 하는 이유, 미국과 초고압 변압기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곳 걱정되는 쪽이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완전히 쟁점인 구간인 것 같아요. 2008년, 2009년 사이클의 시총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차익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다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 단기적으로 사실 조선주도 올해 연초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면에서는 살짝 부담이 있을 수는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내년도 업황을 좀 바라봤을 때 지금 22년도, 23년도에 이제 수주했었던 이제 고성가의 물량들의 매출 인식이 좀 더 본격화될 예정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실적 개선세는 올해 이제 내년에도 큰 폭의 개선세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더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신조선 발주의 업황 측면에서도 내년도에는 이제 트럼프 당선의 영향으로 미국에서 이제 LNG선의 발주가 좀 계속 나올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조선사들의 이제 핵심 선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가스선 쪽에서의 수주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이제 내년도의 업황도 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더 이제 주가는 상승 흐름을 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궁금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보고 계시는 조선주는요? 조선주 내에서 탑픽은 HD 현대중공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내년도의 실적 개선도 23년도 이제 고가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 폭이 커질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 트럼프의 수혜주로서 첫 번째로 이제 미국의 함정 MRO 사업이 네.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LNG선 발주가 강세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이제 매우 좋은 업황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과 내년도 업황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해 봤을 때 현대중공업이 좀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4거래 연속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 HD 현대중공업을 탑픽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챙겨보시죠. 지금까지 키움증권 이한결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